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남원에서 기도도령 운영하고 있는 또 수연함이라는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정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당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내가 잘했구나. 정말 할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방울부채 들면서 이렇게 무녀의 길을 가는 거 정말 잘했구나 라고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동 때 신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한 남자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35이었어요. 근데 전주에서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는데 자기 아파트 좀 어떻게 좋은 자리냐고 보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분한테는 제가 좋은 말을 못 해줬어요. 여기는 지금 계신 곳에서 일로 들어가시면 살방향이라 여기엔 조금 안 좋다. 될 수 있으면 1년 정도는 세를 주시고 나중에 들어가셔라 이랬더니 새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양반이 선생님 부족은 안 돼요. 선생님 비방은 안 돼요. 이러면서 저한테 아주 진짜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제 입에선 그냥 1년 정도는 남한테 이렇게 전세로 돌렸다가 들어가세요. 이러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겠대요.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새 집에 아이들하고 애기들이 어리니까 새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냥 그런 미신은 믿지 말자고 이렇게 하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연락도 안 왔고 그래서 그냥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6개월이 됐을 때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보살님 예전에 제가 아파트 사가지고 입주한다 그랬더니 보살님이 못 가게 막았잖아요. 이래서 이제 제가 그분인 걸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파트 입주하면 우리 애기가 아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나요? 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다가 현관에서 쓰러졌대요. 근데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혼수 상태고 병명은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빌어드릴 테니까 이 아이가 입었던 베네 쪼그리 좀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네 쪼그리를 그 다음날 갖고 오셨어요. 베네 쪼그리에다가 제가 77만 원만 주시라고 그랬어요. 베네 쪼그리하고 77만 원을 가지고 소소하게 이제 뭐 과일하고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선왕에 인사를 하면서 이 아이 몫으로 고도 풀고 제가 그냥 혼자 아는 한 열심히 이 아이만 계속 빌었어요. 빌고 살려달라고 신령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지 또 이 제자가 이름도 나고 제명도 나고 그렇습니다. 살려주시라고 이 애기 무조건 살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21일을 손님도 안 보고 이 아이만 계속 빌었어요. 빌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병원 방향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애기 아빠한테 병원 방향을 북쪽으로 가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강을 넘지 마시고 서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산병원인가 그 병원으로 가셨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한강이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병원을 아이를 옮겼다고 앰뷸런스를 타고 애기 병원을 옮겼다고 하고 선생님 우리 애기 꼭 살려주셔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 애기 아빠가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입에서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참 깝깝하네요. 무서워요. 저도 제 마음은 그렇게 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신당이건 또 제가 지리산에 기도를 들어가건 계속 이 아이만 빌었어요. 그랬더니 한날 이 아이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트림이 나고 머리가 멍했던 게 이렇게 물파스를 발라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제 표적입니까? 아이의 표적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애동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기 아빠한테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나는 트림이 계속 나오고 내 머리가 이렇게 물파스를 바른 것처럼 화한데 애기한테 혹시 무슨 그 결과 나왔어요? 그랬더니 병명이 나왔대요. 오전에. 그래서 내가 어떤 병명이에요? 그랬더니 뇌염이라는 거예요. 뇌염.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모기 잘못 물리면 뇌염 걸리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병명이 뇌염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의사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앞으로 20일 안에 이 아이는 퇴원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20일을 이 아이가 퇴원하기 전까지 손님도 안 보고 계속 신당에서 이 아이만 저도 계속 빌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때 당시 무당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 할아버지 원력이 어떤가 저도 또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그렇게 손님도 못 보고 이 아이만 비는데 한날 애기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애기 건강하게 퇴원합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아, 제가 이 무당길을 가고 있지만 할아버지 원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 원력도 제가 느꼈지만 이 어른들이 정말 무서운 원력을 갖고 있구나. 내가 무당길을 가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헛한 마음이나 헛한 생각을 하면 정말 크게 혼나겠구나. 그때는 제가 한번 크게 놀래고 또 지금도 이 얘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작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책가방하고 신발 주머니를 사서 보냈지만 지금도 그 애기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끔 저희 집에 놀러를 오세요. 정말 저는 그 아이 그 식물인간이 돼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 아이가 태권도도 다니고 열심히 학교를 생활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무당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 그렇게 고쳐놨다는 거 너무너무 보람되고 제가 또 무당이 안 됐다면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환자를 고칠 수가 있었겠대요? 이 어른들 다 원력으로 그런 환자를 고칠 수 있었던 거라 저는 참 그게 보람된 것 같아요.